여러분 수업 진행할게요.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부터 4단원 이제 진행하려고 하고요. 4장부터는 조금 제어 시스템 해석을 좀 하고 실제로 제어기를 좀 설계하는 내용으로 진행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그 안정도 내용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이 내용이 이제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LTI 시스템을 계속 보고 있고, 그렇죠? LTI 시스템만 다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정도를 판별할 때는 0점이랑 극점 중에 극점만 판별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극점만 따져보면 된다. 그 얘기는 이제 분모만 보면 된다. 즉 음의 실수보를 가지면 이쪽 왼쪽에 있으면 안정하다. 그리고 사실 이 J 오메가 축에 있어도 발산은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뉴트럴리 이제 스테이블하다라는 개념을 배우긴 했지만 이게 중복 극점을 가지는 경우에는 발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이제 LHP에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스테이블을 하려면. 그 다음에 이제 BIBO 스테이블, 한정 입력, 한정 출력 안정도라는 개념을 배웠죠. 그래서 이 바운디드가 되어 있다는 걸 저희가 보장만 받을 수 있다면 이제 스테이블하다라는 개념으로 이제 BIBO 스테이빌리티를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수학적으로 이제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바운디드가 되어 있다는 거는 수학적으로 이제 맥시멈 값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맥시멈 값이 유한한 맥시멈 값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수학적으로 이제 풀어보는 거고, 전체 절대값보다 각각 절대값 한 게 이제 항상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 결국에는 요 티어럼이 이제 유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임펄스 응답을 가지는 HT를 가진 시스템은 이제 BIBO 스테이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실제로 이제 안정도 분석을 할 건데, 이렇게 이제 n차 전달 함수가 있다고 치면, 그리고 요게 좀 중요한데, 이제 분모의 차수가 항상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렇죠? 이게 요거를 조금 이해를 하려면 S가 무한대로 갔을 때, 그러니까 S가 무한대로 갔다는 건 물리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주파수가 무한대로 갔다는 거예요. S를 저희가 물리적 해석할 때는 주파수로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원래 모든 피지컬한 시스템은 주파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반응성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성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S가 분자가 만약에 차수가 더 커버리면 S를 무한대로 갔을 때 개인이 무한대가 되는 현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피지컬리 이제 말이 안 된다라고 이제 판별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수학적으로 이 시스템이 분모가 차수가 더 크면 프로퍼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이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프로퍼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적절한 전달 함수가 되려면 분모의 차수가 항상 분자의 차수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이게 오늘 나올 거라서 제가 좀 강조를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분모만 이제 분석을 하는 건데 안정도 분석을 할 거니까. 그래서 시간 영역에서 해는 이렇게 이제 극점으로 익스포넨셜에 이제 극점이 있는 시간 텀으로 이제 표현이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얘네들이 다 0으로 수렴하면 되기 때문에 모든 극점들이 LHP의 음의 실수를 가지면 된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극점이 이렇게 n 개의 다른 극점을 가질 수도 있지만 이제 중복 극점을 가질 수 있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선형 미분 방정식을 풀 때 이제 베이시스를 t 앞에 t를 붙여서 하나 베이시스를 만들어 주죠.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얘도 이제 스테이블 하더라, 0으로 가더라 라는 겁니다. 중복 극점이 있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극점의 실수부가 0인 경우, 즉 J 오메가 이거 이미지너리 엑시스에 있는 경우,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보통은 이런 리스폰스를 보이죠. 그죠? 커지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는 일정한 어떤 진동 리스폰스를 보이는데, 이런 경우를 이제 뉴트럴리 스테이블하다, 중립적으로 스테이블하다라고 말을 표현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 문제는 이 중복 극점을 갖는 경우죠. 그렇죠? 그래서 원래 해가 익스포넨셜의 J 오메가 T 형태인데
중복 극점을 갖는 경우에는 이런 텀이 추가가 된다. 응답에. 그래서 이런 애들은 이제 결국에는 시간이 감에 따라서 발산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이 J오메가 축에 있는 경우에도 불안정한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술적으로 익혀야 되는 거는 요거죠. 루스 안정도 판별법. 그래서 요거를 하실 수 있어야, 그렇죠? 이런 좀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때 푸실 수 있고. 그래서 이거의 이제 기본적인 원리는 사실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이제 나온 거고. 그래서 이제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라 필요 조건을 먼저 저희가 따지고 갔어요. 그래서 어떤 분모 방정식을 나타내는 특성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모든 개수가 존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양수여야 된다는 이제 필요 조건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일단 이 필요 조건을 만족을 못하면 무조건 언스테이블하기 때문에 스테빌리티를 더 이제 판별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필요 조건이 만족하는지를 보고 저희가 안정도를 판별을 하려면 만약에 필요 조건을 이걸 성립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누스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스테빌리티 테스트를. 그래서 요 누스 배열이라는 걸 이제 여러분들이 그릴 수 있어야겠죠? 그렇죠? 요거를 시스템에 따라서 이걸 그릴 수 있으면 첫 번째 열을 저희가 다 그려놓고 첫 번째 열만 취해가지고 이 요소들이 모두 양수면 시스템이 안정하다. 그래서 루스 배열을 구하는 방법은 제가 이제 이렇게 요약을 해놨는데 문제를 좀 풀어 보셔야 이게 손에 익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서 그런 경우가 있었죠. 저희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풀 때 요 그 필요 조건을 만족하지 않았는데 누스 테이블을 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 경우는 뭐냐면 요 RHP 근의 개수를 구하는 경우, 그렇죠? 문제에서 그냥 스테빌리티 판정이 아니라 RHP 근의 개수를 구해라 하면 스테이블 하지 않더라도 이제 이 근의 개수는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루스 스테빌리티 분석으로. 그런 거 이제 한 번씩 봐주시고. 그래서 이제 4장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절 이름이 피드백에 관한 첫 해석이라고 돼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이제 제어 시스템을 제어기를 직접 설계하기 전에 조금 분석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피드백 제어 시스템의 장점을 일단 저희가 정량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저희 그 중간고사에 나왔던 문제처럼. 그래서 일단 좀 가정을 몇 개 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모든 저희 피지컬한 시스템은 예를 들어서 제어의 대상이 되는 이제 뭐 로봇 시스템이라던가 자동차 시스템이라던가 이런 시스템의 다이나믹스는 실제로는 비선형적이죠. 거의 다. 그렇죠? 우리 피지컬한 시스템은 모두 비선형적인데 매우 복잡하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저희가 선형화해서 특정 운정 영역에서 선형화해서 선형 제어기를 쓰면 제어가 잘 된다는 거죠. 간단하게. 그래서 일단은 저희는 LTI 시스템만 가정을 한다는 거예요. 제어기도 LTI 제어기고 플랜트도 LTI 시스템이라고 가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LTI 시스템이라고 가정을 할 수 있으면 얘를 이제 전달함수를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선형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을 하거나 전달함수로 표현할 수가 있다. 그리고 요게 또 중요한데 여태까지 저희가 다뤘던 모든 시스템은 입력이 하나고 아웃풋이 하나인 시스템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시소 시스템이라고 하거든요. 제어에서 싱글 인풋, 싱글 아웃풋 시스템. 그래서 요거랑 이제 대비되는 말이 미모 시스템이에요. 멀티 인풋, 멀티 아웃풋 시스템. 그래서 요런 거는 이제 미모 시스템은 다루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 학부 수준의 제어 과목에서는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소 시스템이라고 가정을 한다. 그래서 이번 절에서 저희가 이제 관심을 갖는 거는 요 네 가지 성질이에요. 저희가 계속 다뤘던 이 스테빌리티 그리고 이제 추적성 이게 트래킹 퍼포먼스죠. 그러니까 레퍼런스를 줬을 때 얼마나 빠르게 잘 따라가는가. 그리고 조절성은 지금 레퍼런스를 잘 따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외란을 쏴줬을 때 얘가 얼마나 흔들리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되는가 이런 개념이에요. 조절성. 그 다음에 민감도는
이제 외란이 갑자기 들어오거나 아니면 모델의 정확도가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저희가 알고 있는 전달 함수가 실제로는 실제 시스템의 성질은 바뀌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전달 함수가 정보가 틀린 경우, 그 경우에도 얘가 제어를 잘 할 거냐라는 게 이제 이 민감도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오늘 좀 제일 중요한 건 이 민감도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잘 받아들이셔야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또 제가 이제 만약에 제어기를 설계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제어 성능이 내가 알고 있는 그 모델에 맞춰서 이제 제어 성능이 나오는 건데 모델이 이제 부정확해질 수가 있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프로세스가 실제 프로세스가 바뀌어서 이 모델이 부정확해졌을 때도 내 제어기가 성능을 낼 수 있는가, 그걸 보장할 수 있는가라는 게 이제 민감도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할 거는 요 네 가지 관점에서 시스템을 이제 정량적으로 분석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제어 시스템을 분석할 수 있는 형태로 해보자, 표현해보자.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어의 기본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전달 함수를 구하는 S 도메인에서 입력과 출력의 관계를 그냥 구하는 이제 행위를 합니다. 그게 이제 기본 방정식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했던 것처럼 오픈 루프 시스템과 페루프 시스템을 비교를 할 거예요. 결론은 이거를 이제 분석을 해서 나오는 결론은 피드백 시스템이 무조건 좋다 이겠죠, 그렇죠? 근데 그게 왜 좋은지를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림이 주어졌을 때 일반적인 게루프 제어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그림을 준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트래킹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레퍼런스 신호가 있고 그리고 내가 설계한 제어기가 있고 그리고 디스터번스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제어 대상이 되는 플랜트가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출력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블록 선도를 나타내는 걸 했었죠. 여러분 그냥 간단히 이거 한번 해볼까요? Y를 R로 표현을 한번 해볼까요? 이 인풋들로 Y는 뭐다 이렇게 이제 방정식으로 나타내야 되거든요. 자, 요거는 쉬우니까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따라가는 거죠. 그 R부터 시작해서 곱하고 더하고 그리고 전체에다 곱하고 하면 이제 Y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뭐 다른 어떤 트릭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순서대로 그냥 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스템의 오차를 나타내는 방정식 어떻게 구하죠? 이 시스템의 제어 오차. 그래서 얘를 2라고 표현을 하고 이제 오픈 루프니까 OL이라고 붙여줄게요. R에서 Y를 뺀 거죠. 그렇죠? R에서 Y를 뺀 거. 일단 구한 다음에 제가 설명을 할게요. 왜 이렇게 구하는지. 그 다음에 이 시스템의 전달 함수는 뭘까요? 전달 함수는 입력과 출력 간의 관계죠. 그렇죠? 전달 함수 어떻게 구할까요? 지금 우리가 구한 정보로 전달 함수를 바로 구할 수가 있는데
전달함수는 지금 이 트래킹 문제에서 전달함수는 R과 Y의 관계예요. 그렇죠? 이 중간에 저희가 U라고 표현했는데 U는 얘는 그냥 중간 매개 변수고 R과 Y의 관계를 구하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R과 Y의 관계가 어디 있냐면 여기 첫 번째 식에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구하냐면 W는 실제 제가 주는 제어 입력은 아니지만 시스템의 입력으로 작용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다른 입력은 무시하고 W는 0이라고 가정하고 R과 Y의 관계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달함수를 저희가 트랜스퍼 펑션이니까 T라고 쓸 건데 TOL 게르프 제어기의 전달함수는 R분의 Y예요. 그래서 1번 식에서 R분의 Y를 구하면 DOL 곱하기 G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제어의 기본 방정식을 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로치고 S 도메인이라고 써놨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곱과 더하기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게 저희가 그 S 도메인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렇죠? 미분 텀을 저희가 대수적으로 다룰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간단히 블록 선도로 나타낼 수가 있고 시스템을 이런 이제 곱과 합의 식으로 쉽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하고 나면 이제 뭐가 좋냐면 뒷장을 볼게요. 뒷장에 제가 답을 적어놨으니까 이거 전달함수 구할 때는 이거 이제 생각해 주시고 그러니까 다른 입력이 0이라고 가정하고 내가 보고 싶은 입출력 관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면 뭐가 좋냐면 어, 내가 보고 싶은 입력과 출력 관계를 쉽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R과 Y의 관계 그리고 W랑 Y의 관계도 보이죠? W는 자 에러로 보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가 R을 넣었을 때 나오는 에러 그리고 W를 넣었을 때도 얘가 영향을 받죠. 그러면 W에 따라서 W가 커지면 에러가 어떻게 되죠? 에러가 똑같이 영향을 받죠. W가 커지는 만큼. 그래서 입력에 따라서 내가 제어기 D를 어떻게 설계하냐에 따라 성능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설계할 수 있는 건 D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W랑 E의 관계를 봤더니 D가 없죠. 그러니까 D가 영향을 못 줘요, 여기. 그건 제어기를 아무리 잘 설계해봐야 그 디스터번스를 리젝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거를 이제 좀 시각적으로 쉽게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게르프 제어기는 저희 입장에서 무조건 안 좋은 거니까 요런 이런 단점들을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원리를 이제 페르프 시스템에 대해서 또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림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출력이랑 오차를 이제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한번 해볼까요? 이 y를 한번 구해볼게요. 요건 여기서부터 조금 복잡해지니까 요거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림이 주어지면. 그리고 여기 v는 뭔지 알겠죠? 얘는 이제 센서 노이즈예요. 센서 노이즈. 이제 피드백이니까 센서 노이즈가 추가됐다라는 겁니다.
그럼 제가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런 거 나오면 이제 당황하지 마시고, 이게 사실 지금 요 다른 입력들이 있어가지고, 그쵸? 그러니까 W랑 V가 없으면 저희가 알고 있는 그 공식이 있죠? 그걸로 이제 쉽게 할 수 있는데, 어, 다른 입력들이 있어서 지금 헷갈리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이제 정석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복잡하지 않으니까. 먼저 이제 순서대로 갈 거예요. R부터. 그냥 있는 그대로 해볼게요. 그래서 R에서 여기 빼기가 있죠? 빼기로 들어오는 신호가 뭐죠? Y랑 V예요. 그쵸? 순서대로 한번 써볼게요. 그 다음에 컨트롤러 DCL이 곱해지고 여기다가 W가 들어와요. 그리고 전체에다가 G를 곱해요. 그러면 이제 한 바퀴 돈 거예요. 그쵸? 이게 Y가 된 거예요. 그래서 Y로 시작했는데 Y로 또 나왔어. 그러면 이제 한 바퀴를 다 커버를 한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요거를 정리를 하면 됩니다.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저희는 R분의 Y를 보고 싶은 거니까 Y를 묶어줘요. Y를 묶어주면 DCLG Y. 그러면 이 Y 앞에 붙어 있는 애를 이제 양변을 나눠주면 되겠죠? 뒷장에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력들을 이제 저희가 보기 쉽게 입력을 앞으로 빼주고 이렇게 적어줘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다음 장에 써놓은 답이랑 같은지를 보시고요. 여러분들은 이 과정을 익히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에러는 어떻게 구하죠? 그 다음 장에서. 자, Y는 이렇게 구하고 그 다음에 바로 에러를 볼게요. 에러. 그 에러는 ECL이라고 표현을 해주고 R 빼기 YCL이다. 그래서 저희가 구한 Y를 적어줍니다. 얘는 외우는 게 아니라 저희가 문제에서 주어지면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R로 묶어주면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우리는 사실 이 에러를 0으로 보내고 싶은데, 그죠? 에러를 제어기를 설계를 잘해서 내가 설계할 수 있는 건 DCL 뿐이고 나머지는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DCL을 잘 제어를 해서 외란의 영향을 줄일 수도 있고, 그렇죠? 이 부위의 영향을 줄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다음 장에 답을 써놨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이제 y만 구하면 사실 나머지는 이제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달함수는 어떻게 구하죠? 전달함수. 저희가 y를 구했으니까 우리가 y를 알고 있다. 그럼 여기서 전달함수는 뭐죠? 이 r 앞에 붙어 있는 거죠. 그렇죠? 요게 바로 전달함수입니다. 이게 r과 y의 관계고, 나머지 w나 v는 없다고 가정을 했을 때 r과 y의 관계를 보는 거니까. 그래서 요 꼴이 이제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전달함수는 요거는 저희가 알고 있던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블록 선도에서 네가티브 피드백이 있으면 w랑 v가 없다 그러면 요 식이 바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블록 선도를 구하면 이렇게 구하면. 그래서 저희가 DCL을 설계를 할 건데, 설계를 해서 바꿀 수 있는 건 전달함수의 특성이에요. 그렇죠? 얘의 극점도 바꿀 수가 있고 저희가 제로도 바꿀 수가 있는 거죠. DCL을 설계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거를 일단 머릿속에 넣으신 다음에 요게 이제 결과물이에요. 결과물. 그래서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그 네 가지 방면에 대해서 이 게루프 시스템과 페루프 시스템을 이제 분석을 시작을 합니다. 일단 기본 방정식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요것도 중요한데, 요렇게 이제 계속 반복되는 애들 있죠. 요런 애들 조금 비슷하게 생긴 애들을 묶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S가 얘고, S라는 애를 얘로 정의하고 T라는 애를 얘로 정의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애인데, 그 제어에서 센시티비티 펑션이라고 해서 민감도 함수를 정의합니다. 민감도 함수. 얘가 왜 민감도인지는 제가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얘 t는 이제 컴플리먼터리 센시티브 펑션이라고 해서 어, 이름이 이제 한국말로 거의 책에 보니까 뭐 상보적 민감도 함수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 이제 영어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이 컴플리멘터리의 의미가 이거죠. 그러니까 얘네 두 개를 더하면 1이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1에서 s를 빼면 얘가 나오니까 t는 s의 컴플리먼터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은 이 민감도 함수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꼴이 어떻게 생겼는지 일단 한번 보고, 그러니까 저희가 민감도를 정의를 했죠. 그러니까 시스템의 모델이 부정확하거나, 민감도가 뭐냐? 모델이 부정확하거나 아니면 외란이 갑자기 바뀌었을 때, 들어왔을 때 내 제어 성능이 급격히 약화되는 정도, 그쵸? 그게 이제 민감도예요. 외란에 민감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민감도는 이제 관련이 있는 어떤 함수라는 거죠. 자주 보이는 애들 내가 지금 정의를 한 거지만, 그 내용을 뒤에서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ST를 이렇게 정의를 했다. 그러니까 요 T는 요 트랜스퍼 펑션을 좀 구분을 해주시고, 그래서 ST를 정했으면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S랑 T로 이렇게. 그다음 넘어갈게요. 이건 정의니까
그래서 저희가 얻은 결과물이 요거죠. 그렇죠? 게르프 제어 시스템에 대해서 Y, E, T를 다 구한 거예요. 출력 시스템, 에러, 출력값, 에러값, 그리고 전달함수까지 각각 구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비교를 할 거예요. 자, 넘어갈게요. 첫 번째 이제 안정도입니다. 안정도.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장 최근에 배운 개념이니까 한번 그 개념을 적용을 해서 안정도 조건이 뭐였죠? 그러니까 저희 LTI 시스템에서 안정할 조건, 이 시스템이 안정할 조건은 그냥 전달함수의 극점이 LHP에 있으면 돼요. 그렇죠?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게르프 제어 시스템은 원래 이 G라는 애가 시스템이에요. 플랜트. 그렇죠? 플랜트의 어떤 자연적인 다이나믹스인데 여기다가 내가 D라는 애를 붙여가지고 다이나믹스를 바꿔버린 거예요. 그렇죠? 제어기를 설계했다는 건 다이나믹스를 바꿔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게르프 제어 시스템의 전달함수 꼴을 봤더니 이렇게 단순히 곱한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이제 스테이블 하려면 어떻게 되냐? 얘 두 개 곱한 게 그냥 극점이 LHP에 있으면 돼요. 그렇죠? 간단하죠. 그 다음에 페르프 시스템은 전달함수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 이제 분모 분자가 나눠져 있죠. 그렇죠? 저절로.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극점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분모 방정식의 근이 LHP에 있으면 스테이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요거 전체에 극점이 LHP에 있나 분모 방정식의 근이 LHP에 있나 같은 말이고 그래서 이렇게 일단 한번 가정해 볼게요. 플랜트 자체가 불안정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 그 역진자 시스템 있죠? 시험에 나왔었던 역진자 시스템은 만약에 제어기가 없다고 치면 얘는 무조건 떨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불안정한 거예요. 세타가 발산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걔를 저희가 어떤 이제 적절히 간단한 파라미터를 넣어가지고 전달함수를 구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S 제곱 마이너스 1분의 1로 나옵니다. 거기에 이제 뭐 매스나 이런 어떤 파라미터 값을 간단한 값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구해보면 그래서 얘만 봤을 때 얘는 불안정하죠. 그렇죠? RHP 폴이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불안정. 근데 우리의 관심은 뭐냐면 제어기를 달아서 얘가 안정화가 될 수 있냐는 거죠. 그렇죠? 제어기를 달아서 그래서 제어기의 꼴을 저희가 어떤 이런 다항식의 꼴이라고 가정을 했어요. 그래서 오픈 루프 제어기도 이런 다항식이고 다항식의 전달 함수고 클로즈 루프 제어기도 다항식의 꼴이다 했을 때 전달 함수를 그냥 구해 보는 거죠. 우리가 GS가 있으니까 이렇게 그냥 곱한 게 게르프 시스템의 전달 함수가 돼요. 그렇죠? 근데 요거의 핵심은 이거예요. 내가 제어기를 아무리 설계를 잘해도 이 불안정한 애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그렇죠? 이 얘는 시스템의 어떤 네이처인데 요거를 내가 그냥 이렇게 단순히 곱하는 형태로 없앨 수가 없다가 이제 게르프 제어기의 이제 굉장히 안 좋은 점이에요. 안 좋은 점. 근데 저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우리가 여기 지금 불안정한 애가 S-1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CS에다가 S-를 넣어서 얘를 없애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요게 제가 이제 참고로 길게 써놓은 게 그 내용이에요. 이제 결론만 얘기하면 RHP 극점은 상쇄시키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실제 제어 시스템을 이 GS라는 건 모델이잖아요. 모델. 얘를 아무리 모델링을 잘 해도 정확하게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거를 완전한 상쇄는 일단 불가능해. 그렇죠? 모델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상쇄를 했더라도 조금만 있으면 플랜트가 바뀌고 외란이 들어올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시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어할 때 이제 상식으로 이제 갖고 있는 게
RH4는 상쇄를 시키면 안 돼요. 그게 일단 저희가 깔고 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이 게루프 제어 시스템은 어, 불안정한 시스템을 안정화할 수 없다라는 게 이제 결론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페르프 제어 시스템 볼게요. 페르프 제어 시스템. 페르프 제어 시스템은 이렇게 돼 있고 이제 넣어서 이게 아마 자료에 E랑 F랑 순서가 바뀌었는데 중요한 건 아니고 제가 고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이게 지금 얘의 근이 극점이죠. 얘의 근이. 근데 내가 F랑 E를 어떻게 설계하냐에 따라서 근의 위치가 달라지죠. 그렇죠? 이 설계에 따라서 해의 위치를 LHP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근본적으로. 그래서 불안정한 시스템도 그러니까 역진자 시스템을 저희가 피드백 제어를 하면 얘를 세울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정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밑에 이제 결론이 이거죠. 게르프 제어기는 안정화 능력이 없다. 페르프 제어기는 가능하다. 어떻게 설계하냐에 따라서. 됐죠?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안정도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제어 시스템을 비교를 해본 거예요. 정량적으로. 그다음 트래킹 성능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트래킹 성능. 트래킹 성능은 사실 어, 이제 게루프 제어 시스템의 트래킹 성능이 나쁘다라는 것만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는데 이렇게 일단 전달 함수를 놔두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R분의 Y 관계를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내가 D를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얘가 제어가 잘 되려면 이게 1이 되면 되겠죠. 왜냐면 R과 Y가 항상 같으니까. 그렇죠? 제가 레퍼런스를 잘 추정하고 싶으면 만약에 이게 1이면 R과 Y가 항상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근본적인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게르프 제어기를 그냥 G분의 1 인버터 얘를 이제 인버스 해가지고 G분의 1로 만들면 항상 R과 Y가 같지 않겠냐. 이런 이제 근본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요런 이제 단순한 게르프 제어기가 좋지 않다. 왜 그러냐면 이제 이유를 몇 개 적는데 제가 얘기했지만 이 모든 리얼 시스템은 프로포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G가 보통 이제 리얼 시스템이니까 얘는 이제 무조건 프로퍼예요. 근데 얘를 이제 뒤집으면 어떤 피저블하지 않은 시스템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구현할 수 없는 시스템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분자의 차수가 높은 시스템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일단 부적절하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고 그 다음에 모든 리얼 시스템의 플랜트는 변한다는 거죠. 그렇죠? 외란도 있고 모든 리얼 시스템의 플랜트는 변한다. 그래서 정확한 G를 아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다. 모든 영역에 대해서. 그래서 이 G의 정확도에 따라서 이 게르프 제어 성능은 매우 달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게르프 제어기를 이렇게 간단하게 짜버리는 거는 좋지 않다. 그래서 이에 반해 이제 페르프 제어기는 뒤에서 좀 더 설명을 하겠지만 모델 정확도나 외란에 덜 민감하고 좋은 트래킹 성능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 그렇죠? 이런 이제 결론에 도달을 합니다. 그래서 게르프 제어기가 트래킹 성능이 나오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한 거예요. 자, 그다음 지금 두 가지 남았어요. 세 번째가 레귤레이션이라는 이제 성능을 보는 건데 제가 이제 말로 풀어서 설명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미 레퍼런스가 어, 특정 상수값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진동 제어라고 하면 진동이 0이 되도록 하라. 그래서 레퍼런스를 0으로 주는 거죠. 그러면 그 줬을 때 외란이 갑자기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오차가 흔들리겠죠? 순간적으로.
그래서 이 오차가 흔들리지 않고 계속 작게 유지되는 성능, 외란이 들어왔을 때. 그래서 얘도 저희가 이제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시그를 가지고 에러는 이렇게 저희가 구했으니까 이 W랑 E의 영향을 보는 거죠. 그죠? 관계에. 근데 결론은 이거죠. E에 대한 W의 영향을 게르프 지역에는 D 설계를 아무리 잘해도 줄일 수 없다. 근본적으로. 왜냐하면 여기에 D가 없으니까. 그렇죠? 오른쪽에 D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게르프 제어기는 D 설계를 잘해도 E에 대한 W의 영향을 줄일 수 없다. 요거고요. 그다음 이제 페르프 제어 시스템은 저희가 앞에서 보였던 이 오차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봤더니 여기 있죠. 요 D가 여기 W와 E 관계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여기 중간에 이 민감도 함수, 아까 저희가 정의했던 S가 있는데 S가 껴있고 이 DCL을 제어를 잘해서 설계를 잘해서 E에 대한 W의 영향을 줄일 수가 있다. 근데 어떻게 설계를 잘하면 되냐? 그냥 단순히 얘기하면 이 제어기 D의 크기를 키우면 돼요. 그렇죠? 그 크기를 키운다는 건 개인을 키운다는 의미거든요. 얘가 크면 클수록 무한대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W의 영향을 거의 0에 가깝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저희가 저기 중앙고사 문제에서도 그렇고 1단원에서 분석했던 그 디스터번스 디렉션의 개념과 같죠. 여기에 어떤 100일이라는 숫자가 있어가지고 그 에러를 줄였잖아요. 그렇죠? 그런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참고사항인데 지금 요 식을 봤을 때 여러분 요 식을 봤을 때 D를 높이면 높일수록 W의 영향은 줄어요. 그렇죠? 근데 오른쪽으로 봤더니 우리가 사실 노이즈의 영향도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D를 올리면 올릴수록 얘가 이제 1에 가까워지니까 V의 영향은 계속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D를 너무 키우면 노이즈에 민감해집니다. 요거는 그냥 제어할 때 저희가 상식으로 알고 있는 건데 W의 영향을 줄이려고 D를 너무 키우면 노이즈에는 민감해. 노이즈를 증폭시키는 영향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D를 줄이면 요 수식을 봤을 때 W의 영향은 커져요. 외란에 민감해져요. 그렇죠? 대신에 이제 노이즈의 영향에는 덜 민감해진다. 그래서 얘네가 이제 트레이드오프 관계에 있습니다. 노이즈랑 외란이.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설계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저희가 그 주파수 특성을 봐요. 주파수 특성. 그래서 저희가 설계를 할 때 주파수 영역 제어기 설계의 그런 이론들이 있죠. 그렇죠? 그런 거는 아마 자동 제어에서 배울 수도 있고 안 배울 수도 있는데 주파수를 따지는 이유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이즈는 고주파 성분인 걸 알고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외란은 어, 일반적으로 저주파 성분이에요. 빨리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노이즈는 고주파에 있고 외란은 저주파에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파에서는 D를 키우고 고주파에서는 D 크기를 줄이면 되겠다. 주파수에 따라서. 그렇죠? 요게 이제 주파수 영역 제어기 설계 이론의 이제 출발입니다. 그래서 뭐 보드 플랫을 그리거나 아니면 뭐 루프 쉐이핑을 하거나 이게 다 그런 개념이에요. 근데 이제 본 과목에서는 이런 내용은 없다. 그렇죠? 저희는 타입 영역에서만 일단 설계를 합니다. 설계 자체는. 그래서 이런 거는 참고로 알아두시고 궁금하시면 이제 이런 프리퀀시 리스폰스라든가 루프 쉐이핑 이런 개념을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게 오늘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 민감도예요. 요 네 번째까지만 하면 되니까 잠깐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자 저희가 이제 민감도를 이제 분석을 할 건데 이렇게 수학적으로 조금 분석을 할 거예요. 그래서 플랜트 G가 내가 이제 G라고 믿고 있는 플랜트가 있는데 얘가 어떤 델타 G만큼 변했어요. 더하기 언설튼티처럼 G에서 플러스 델타 G만큼 이렇게 성질이 변했다. 이랬을 때 내가 알고 있는 G의 성질이 바뀌었으니까 제어 성능이 얼마나 저하될 건가. 그쵸? 요게 이제 민감도의 정의로 해줬어요. 외란에 민감한 것도 민감한 건데
모델 언서튼티에 민감한 것도 이제 민감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가정인데 이제 이 D가 그냥 상수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D는 사실 S에 따라서 계속 바뀔 수 있는 애죠. 전달함수니까. 근데 이제 저희가 정상 상태에 있다. D는 바뀌지 않는다. 라는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D를 이제 앞으로 상수로 볼 거예요. 지금 제가 분석을 할 때. 그래서 게로프 제어 시스템. 여기서는 제가 필기를 좀 할게요. 어,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요거예요. 이 첫 줄을 수학적으로 표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G가 G 플러스 델타 G로 바뀌었을 때 제어 성능이 저하되는 정도를 수식으로 표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걸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전달 함수가 있죠. TOL. TOL은 G에다가 DOL을 곱한 거예요. 상수니까 이제 S 뺄게요. 그러면 어, G 내 전달 함수가 바뀌는 거예요. G가 바뀌면 내 전달 함수가 성능이 바뀌는 거니까 이렇게 표현해 줄게요. G가 G 플러스 델타 G로 바뀌는 것처럼 내 전달 함수도 T 플러스 델타 T로 바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뀐 거의 결과물이 뭐냐?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G가 이렇게 바뀌어서 내 전달 함수도 이렇게 바뀔 거다라는 이제 관계를 이제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델타 G의 발생에 의한 전달 함수 개인의 변화, 전달 함수의 특성 변화는 요 놈인데, 그렇죠? 얘를 이제 정량적으로 표현해 보면 이게 지금 원래 있던 전달 함수에다가 요 꼴이니까, 그렇죠? 얘랑 얘랑 같으니까, 얘랑 같으니까 이렇게 된다. 그러면 어, 저희가 이제 원래 하고 싶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G의 변화에 따른 전달 함수 개인 변화를 계산한다. 그게 뭐냐? TOL에서 이 델타 TOL이 얼마나 차지를 하는지 보는 거예요. 변화량이 얼마나 되는가. 저 TOL은 GDOL이고 델타 TOL은 델타 GDOL이죠. 이렇게. 그래서 DOL이 지워지고 G분의 델타 G가 된다. 그죠? 자, 요 식을 일단 왜 보는지를 이해를 하셔야겠죠. 원래 내가 갖고 있던 내 상태 값에서 변화량을 구하는 거예요.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가. 그렇죠? 근데 그걸 구했더니 내 플랜트가 변한 만큼 전달 함수도 그냥 바로 변해요. 그렇죠? 자, 제가 다음 장에 답을 써놨는데 이렇게 됩니다. 제가 쓴 게 여기 다 있고요. 그렇죠? 요게 이제 제가 부가 설명하자면 이제 델타 TOL은 내가 의도하지 않은 제어기의 변화입니다. 제어 성능의 변화. 그렇죠? 제어 성능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민감도 함수를 이렇게 따로 정의를 합니다. 지금 이제 수학적인 게 많이 나와서 조금 지루하실 텐데 이게 다 물리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일단 요 표기 S는 센시티비티를 의미하고 G는 G의 변화에 대한 민감도를 구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TOL 이 지금 슈퍼스크립트 그 부분이 위에 써져 있는 게 이제 TOL인데 G의 변화에 따른 TOL의 센시티비티를
분석하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기를 해주고 이거를 정의를 어떻게 하냐면 G의 변화량 분의 변화율 분의 T의 변화율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정의니까 요거는 받아들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G가 이만큼 10% 변했을 때 TOL은 몇 퍼센트 변할 건가? 그렇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민감도 함수라는 걸 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근데 얘가 게르프 제어기는 얘랑 얘랑 같기 때문에 얘가 항상 1이에요. 그러니까 G가 10% 바뀌면 TOL은 10% 바뀐다. 그러니까 전혀 모델 변화에 대응을 하지 못한다. 민감도가 1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정량적으로 분석이 된 것 같죠? 이렇게 해보면.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는 요 이제 델타로 표현하는 거나 센시티비티를 어떻게 정의를 하는가. 자, 여러분 거의 다 왔습니다. 그래서 게르프 제어기가 이제 좀 간단한 편이고 이제 이 페르프 제어기 요것만 좀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페르프 제어 시스템의 센시티비티, 민감도를 어떻게 정량적으로 분석을 할 거냐. 그거를 지금 저희가 할 건데 한번 해볼게요. 순서대로 우리가 했던 대로 TS를 이거는 저희가 알고 있는 식이니까 요 상황인데 여기에 이제 G가 G 델타 G만큼 변했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그러면 내 전단함수의 바뀐 부분은 델타 TCL로 표현해주고 어떤 에디티브 언설턴티가 있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덧셈으로 표현되는 어떤 언설턴티가 발생을 할 거다. 근데 G는 이렇게 바뀌었죠. G는 G 플러스 델타 G로 바뀌었고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이 델타 TCL을 구해서 아까 센시티비티 계산을 하면 돼요. 그렇죠? 근데 어, 앞에 게르프 시스템처럼 이 델타 TCL을 바로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이 꼴에서는. 그래서 약간 이제 수학적인 가정을 하나 하는데 음, 이 델타예요, 지금. 델타 G분의 델타 TCL을 미분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DG분의 DTCL DG로 가정. 근데 이게 이제 물리적으로 말이 되죠. 그러니까 이 델타 G라는 거는 어떤 뭐 미분이 아니라 사실 증분의 개념이에요. 어떤 증분인데 델타 G의 증분 중 델타 G가 이만큼 증분이 됐어. 근데 그만큼 TCL도 이만큼 증분이 됐다. 요거는 G분의 G에 따른 TCL의 변화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이런 미분 관계에 있다라고 일단 가정을 합니다. 책에도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델타 TCL을 구할 건데 이걸 하려면 저희가 이걸 DTCL DG를 구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구하죠? 지금 S에 대한 미분이 아니라 뭐 T에 대한 미분이 아니라 TCL을 G에 따라서 미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몫의 미분이라고 하나요? 이거 분수꼴을 이제 미분하는 거. 그래서 이거 분모의 제곱을 해주고 그리고 분자를 G로 미분하면 DCL인데 그다음에 분모 곱하고 빼고 분모를 G로 미분. 그럼 DCL이고 분자를 곱해요. 그럼 GDCL.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정리하면
요게 지워지고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어 요걸 구하고 싶어요. 이 센시티비티 함수를 G에 대한 이 TCL의 민감도를 구하고 싶어요. 근데 얘를 어떻게 구했냐? 어, G분의 델타 G 그 TCL분의 델타 TCL 이렇게 구했다는 거죠. 민감도를 정의할 때. 그렇죠? 이거를 정리하면 G TCL 델타 TCL 델타 G인데 저희가 델타 G분의 델타 TCL을 미분을 바꿀 수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걔를 이제 미분으로 바꿔주는 델타를 D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저희가 이제 미분을 했죠. 그래서 얘를 여기다 넣어주면 센시티비티를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 과정을 좀 천천히 한번 따라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는 이 센시티비티 펑션의 정의를 일단 알고 있어야 이걸 전개를 할 수가 있고 몫의 미분 정도는 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구하고 최종 결과가 이제 다음 장에 제가 적어놨어요. 요겁니다. 그래서 미분한 결과를 넣어가지고 여기 이렇게 지우면 있는 거 다 지우면 이렇게 다 지워지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까 그 계속 같은 게 보여서 센시티비티 펑션을 정의했던 애랑 같은 꼴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센시티비티 펑션은 원래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한 거예요. 모델 정확도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는 정도를 이제 관할하는 애를 이제 센시티비티 펑션으로 정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의를 하고 났더니 얘가 이제 외란의 특성, 그렇죠? 디스터번스를 리젝션하는 성능도 얘가 이제 관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이제 수학적으로 얘를 이제 유도를 했냐? 그거는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G가 이렇게 바뀌었을 때 제어 성능이 얼마나 저하되는지를 판별하기 위함이에요. 그렇죠? 정량적으로. 이게 이제 플랜트 변화에 대한 민감도 함수가 되고 외라는 W에 대한 민감도 함수랑 같은 꼴이다. 그래서 얘는 진짜 그냥 민감도 함수다. 라로 되는 거고요. 그리고 외란과 플랜트의 변화에 대한 민감도를 나타내는 함수가 된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얘랑 얘를 이제 비교를 해봐요. 요 결과값을 비교를 했을 때 페르프 시스템이 게르프 시스템에 비해 이 플랜트 G의 특성 변화에 요만큼 덜 민감하다. 그렇죠? 이렇게 결론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얘는 그 자유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제어기를 얼마나 잘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얘를 굉장히 강건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DCL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여러분 뒤에서 한 문제를 딱 풀어볼 건데 요 정의를 좀 기억을 해주세요. 민감도를 어떻게 정의를 하는가. 뒤에서 한 문제 풀어볼게요. 요 A번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A번. 한번 읽어보세요. 조금 생소한 문제인데
이게 이제 지금 플랜트 함수죠. 그러니까 플랜트의 전달 함수, 오픈 루프 트랜스퍼 펑션인데 유니티 피드백 시스템이라는 거는 요런 애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개인 1을 곱해서 그냥 피드백으로 만들어주는 애. 그래서 여기 R이 들어가고 이제 Y로 나오는 애. 그래서 얘 전달 함수를 일단 구해요. 그렇죠? 클로즈 루프 트랜스퍼 펑션을. 우리는 지금 민감도 분석을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센시티비티를 수식으로 나타내고 A가 바뀜에 따라서 얼마나 바뀌겠는가. 그죠? 아까 그 G가 A로 바뀐 것 뿐이에요. 일단 그래서 전달 함수를 먼저 구합니다. 요 지금 네거티브 피드백 그냥 블록 선도니까 1 플러스 G분의 G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구하려는 거는 A에 대한 T의 이제 민감도인데, 그렇죠? A에 대한 T의 민감도인데 얘를 정의를 어떻게 했죠, 저희가? A가 이제 델타 A만큼 바뀌었을 때 A분의 델타 A, T가 얼마나 바뀔 거냐? T분의 델타 T. 그렇죠? 그래서 얘를 이제 정리를 하면 우리가 이 정의를 알고 있으면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델타를 아직 저희가 수학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얘를 이제 미분으로 바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t분의 a의 dt da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요거 이해되시죠? 델타를 d로 바꾸는 거. 그러면 저희가 해야 될 거는 dt da를 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미분을 한번 해볼까요? 그 연습 삼아서 얘를 몫의 미분을 해볼게요. a로. t를 a에 대해서 미분한다. 그러면 분모의 제곱. 분자 미분하고 분모 곱하고 분모 미분하고 매기 분자. 맞죠? 그래서 얘를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하면 t랑 이렇게 상쇄되는 게 있겠죠? 그렇죠? 여기다 넣어서 센시티비티를 구해주면 그게 답이 됩니다.
얘를 이제 정리해주면 이거는 사실 되게 실용적인 부분은 아니고 이제 수학적인 내용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량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니까 센시티비티 함수라는 거를 정의를 하고 어떤 파라미터가 바뀌든 어떤 시스템이 바뀌든 그거에 대한 내 전달함수의 변화 정도를 숫자로 이제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그래도 좀 의미 있는 문제니까 이런 거 이제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실게요. 나중에 제가 연습 문제 올릴 때 포함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주시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